네, 이번에는 Guiding a Diffusion Model with a Bad Version of Itself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최현욱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이제 디퓨전의 가이던스에 관련된 논문인데, 사실 디퓨전 가이던스가 쉬운 도메인은 아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대강 어느 정도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다를 알고 있는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을 위에서 하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초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preliminary로 diffusion 모델하고 그리고 classifier guidance하고 classifier free guidance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diffusion 모델 하면 무조건 봤을 법한 사진인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이제 완벽한 이제 가우시안 스탠다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 나가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근데 이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기존 이미지에다가 이제 기존 이미지가 x0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노이즈를 씌우면 xt가 되겠죠. 어떤 타임 스텝에 대한 노이즈. 그래서 뭐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가 씌운 이미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우시안 씌운 이미지에서 다시 x0를 예측을 하는 게 우리 모델이 배우고자 하는 게 디퓨전 모델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러스식도 보시면은 x0로부터 노이즈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모델이 예측을 하는 거죠. 무슨 노이즈로부터 이제 왔을까 예측을 하면, 사실 그게 x0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x0부터 어떤 노이즈가 왔을까를 예측을 하면 x0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노이즈된 타임 스텝마다의 그 x0를 예측을 하는 게 디퓨전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완전한 스탠다드 가우시안 노이즈, 여기서는 맨 오른쪽이겠죠. 여기서부터 한 단계씩 거쳐가면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어느 노이즈가 왔겠구나를 예측을 하면서 디노이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퓨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보다 이제 스코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따로 수학적인 증명이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코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데이터 분포에 이제 러그 씌운 거의 미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개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거죠.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 그래서 이렇게 산이 뭐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거를 로그 씌운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된다면 이런 등고선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방향을 알려줄 겁니다. 데이터셋이 여기에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기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다가 러그를 씌우고 미분을 한 게 우리가 스코어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디노이징 시키는 노이즈 있잖아요. 그게 곧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디퓨전 모델에서 하는 게 완전 이제 스탠다드 가우시안 노이즈의 디스트리뷰션에 있던 애를 점점 이제 원래 디스트리뷰션에 당겨서 이런 벡터들을 계속 합하면서 원래 디스트리뷰션을 찾는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끊었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가이던스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CFG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 그 전에 나왔던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먼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런 그냥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냥 디퓨전 모델 생각하면은 그냥 언컨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언컨드라고 했으면 이제 그냥 레이블 같은 게 따로 안 주어지고, 뭐 캣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이제 캣 같은 레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생으로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면 언컨디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스탠다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따로 컨디션이 들어가지 않고 생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뭐 개를 생성하고 싶다, 캣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따로 레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컨디셔널 가이던스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일단 원래 분포, 그러니까 언컨디셔널 분포는 이제 pxt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캣이라는 새로운 레이블을 가져와야 되니까 y가 주었을 때 xt의 분포가 새롭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상 이걸 제가 말했잖아요. 그 pxt에다가 러그 씌우고 미분한 게 스코어인데 이게 곧 노이즈다. 결국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게 이 친구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레이블이 주어진 조건이니까 given y가 추가된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뭐 베이즈 only 쓰고 이렇게 풀어 해석하면은 맨 밑에 식이 됩니다. 맨 밑에 식 보시면은 이제 기존 pxt에서 보시면 이건 원래 노이즈겠죠. 원래 디퓨전 모델이 트레이닝한 노이즈.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뭐가 붙여지는데, xt가 주었을 때 y가 나올 확률에 대한 이제 스코어가 곧
새로운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뒤에 붙여진 이 XT가 주었을 때 Y에 대한 스코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XT가 주었을 때 Y라고 하면은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적용을 할 때는 원래 이제 트레이닝된 디퓨전 모델이 있으면 그 노이즈에다가 이제 이 밑에 항을 더해주는 거죠. 이제 클래시파이어에서 나온 친구의 그레디언트를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식으로 보면 직관적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버린 문제가 뭐냐면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단순히 X0라고 하면 이제 이런 우리가 많이 보는 그냥 순수 이미지에 대한 클래시파이어 뿐만이 아니라 특정 타임스텝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도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디노이징 시킬 때 매 타임스텝마다 디노이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따로 이제 모든 타임스텝에 대해서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인데, 일단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의 간단한 알고리즘만 보면은 위에 게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새롭게 정의를 한 거고요. XT가 주었을 때 Y. 그래서 그 친구의 미분값을 디노이징 시킬 때마다 원래 미인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노이즈 예측에다가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가 이제 DDPM, 밑에가 DDIM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했던 게 이제 Y가 주었을 때 XT에 대한 스코어를 예측을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걸 다르게,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랑 다르게 좀 분배를 해보면 이제 XT에 대한 스코어에다가 이제 오른쪽 항이 나와요. or하고 그 가로 쳐진 항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러그 P X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때 그 트레이닝 하는 게 러그 PXT의 스코어잖아요. 우리가 노이즈 트레이닝 하는 게 언컨드를 트레이닝 시키는 건데,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더해진 게 Y가 줬을 때 XT죠. 그래서 근데 그쵸. 이거 오른쪽 항이 왜 얼 가로 열고 이 항이 왜 나왔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 슬라이드 못 들어가네요. 못 들어. 이거 원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얼항이 뭐였냐면 맨 위쪽에 있는 왼쪽 항이었어요. 그러니까 XT가 줬을 때 Y항. 클래시파이어였죠.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미분이었는데 이걸 또 나눠버리면 오른쪽 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식의 오른쪽 항.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Y가 줬을 때 XT에 대한 스코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클래시파이어 트레이닝 안 하고 그냥 Y가 줬을 때 XT에 대한 스코어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Y가 줬을 때 XT를 예측하는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언컨드로만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레이블을 따로 추가를 해서 트레이닝 시킬 때 레이블로도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널 프롬프트로도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널 프롬프트가 이제 원래 했던 그 언컨디셔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최종항이 나옵니다. 최종항은 뭐냐면 언컨디셔널 스코어에다가 어떤 얼 값이 있고 거기에다가 컨디셔널 스코어에다가 언컨디셔널 스코어 뺀 애를 특정 이제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더해줍니다. 근데 이걸 그냥 벡터적인 관점에서 볼게요. 오른쪽으로 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사실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많은 공식들도 있고 내용들도 있는데 직관적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해석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오른쪽이 한 타임 스텝을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연한 파란색이 지금 타임 스텝이고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 별이 다음 스텝이에요. 그래서 원래였다면 이제 언컨디셔널 스코어 가지고만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저 초록색 라인으로만 움직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컨디셔널 스코어랑 언컨디셔널 스코어의 차이의 벡터를 어느 정도 스케일링해서 더해준다 인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널 스코어가 바라보는 방향의 벡터가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언컨디셔널 스코어랑 벡터의 차이, 저 연한 보라색 있죠. 거기다가 스케일링 해요. 그럼 진한 보라색이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언컨디셔널 스코어에다가 그 진한 보라색을 더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방향성을 갖추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잘 될까라고 했을 때 좀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언컨디셔널 스코어에다가 이런 벡터 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냥 컨디셔널 스코어, 그러니까 저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뭐 언컨디셔널 더해주는 거나 컨디셔널 더해주는 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컨디셔널과 언컨디셔널의 차이 벡터를 방향성을 더해준다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보면은 트레이닝부터 볼까요? 트레이닝부터 보면은 이제 레이블이 새로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언컨드도 학습을 해야 되고 컨드도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컨드는 그 레이블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언컨드 널 프롬프트였고,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 그 몇 퍼센트는 언컨드로 학습을 하고 몇 퍼센트는 레이블을 주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의 내용이고요.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제 알고리즘 2를 보면 되는데, 원래라면 원래라면은 이 친구가 있었겠죠. 언컨드가 있었죠. 근데 새롭게 나온 게 이제 이거 나눠져 있긴 한데 W를 묶어보시면 돼요. 원래 그 전에 컨디셔널 스코어에다가 W를 묶어보면은 컨디셔널 스코어에다가 언컨드 뺀 거에 숫자로 웨이트 벡터 W를 붙여가지고 이제 다음 노이즈를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배경 지식이었고요. 지금부터 룰워크를 먼저 설명을 할 건데, 바로 본 논문을 설명하기 앞서서 좀 괜찮은 논문이 있어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AG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은 뭐냐면 퍼터베이션을 시킨 친구를 이제 기존 언컨디셔널 노이즈에다가 뺀 벡터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모호하니까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이던스라는 게 뭐냐면, 일단 가이던스 분야를 설명을 하자면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 생성을 하잖아요. 근데 가이던스를 통해서 이게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기서는 새로운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D라고 새로 소개를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D라는 거를 로스로 주고 로스를 미분한 거를 이제 원래 예측한 노이즈에다 더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최대한 높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봅시다. Y가 있잖아요. XT Y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예측하고자 하는 이 큰 Y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XT Y 해서 뭐냐? 이건 좀 펄트메이트를 된 거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예측하는 프로버빌티보다 안 좋은 프로버빌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게 좀 모호하긴 한데 이게 좀 풀어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DXT를 마이너스 로그 DXT로 주면은 제가 미분시킨 거면 사실상 얘가 최대한 높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실제로 보시면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Y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레이블을 주어졌을 때 예측하는 이분의 XT와 낮던 YX 주었을 때 예측하는 XT에 대한 스코어 차이예요. 스코어 차이는 그냥 전에 보여드렸던 그 벡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우리가 예측했던 그냥 그 언컨디셔널 벡터에다가 뭘 더해주는 거냐면 언컨디셔널 벡터에다가 더 안 좋은 예측의 언컨디셔널 벡터를 빼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살짝 시냅치가 비슷하다. 시냅치가 왜 비슷하냐? 원래는 이제 컨디셔널 벡터, 언컨드. 일단 원래 시냅치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언컨디셔널을 그대로 둔 거고, 대신에 뭘 빼주는 거냐면 조금 더 퍼스페이스,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진 친구를 빼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항이 그럼 뭘 의미하냐?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의 벡터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존 생성을 하는 데다가 조금 더 좋은 방향성의 벡터를 더해주면서 가이던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이던스를 주냐?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좋은 벡터를, 조금 더 안 좋은 노이즈 예측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CST 똑같아요. 완전 똑같이 생겼죠. 컨디션이 좋은 친구. 좋은 친구라는 말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컨디션과 언컨디셔널을 뺐으면 그 좋은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벡터를 주는 게 이제 왼쪽 CFG고요. 오른쪽 친구는 뭐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제 컨디셔널 대신에 원래 언컨드를 주고, 근데 이제 하는 게 원래 언컨드를 주고, 이제 하는 게 더 안 좋은 친구를 가져와가지고 안 좋은 친구에서 좋은 친구
로의 방향 벡터를 조여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책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셀프 어텐션 맵에다가 노이즈 씌우면서 그 바꿔버리면 좀 원래 디퓨전 모델이 트레이닝했던 디스트리뷰션에서 좀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한 기존 모델을 유지하면서 셀프 어텐션 맵을 그냥 아이덴티티로 대처합니다. 사실상 셀프 어텐션 맵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이덴티티면. 그냥 밸류값 그대로 통과시켜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안 좋은 예측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원래 그냥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언컨디셔널에다가 이 두 개에 대한 차이, S만 보시면 되죠. 이 두 개에 대한 차이 벡터를 스케일링해서 더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알고리즘 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원래 베이스라인에 이 친구는 그냥 서퍼 어텐션 아이덴티티로 해버려가지고 좀 안 좋은 노이즈 예측이어가지고 이 안 좋은 친구와 좋은 친구의 차이의 벡터를 스케일링 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죠. 원래 거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인퍼런스 할 때. 이 친구로 가이던스를 살짝 준 거예요. 이게 퍼트베이티드 어텐션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좀 나오죠. SAG는 그냥 전에 있던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대충 말하자면 어텐션 맵에다 쌩으로 가우시안 노이즈를 씌웠어요. 그걸 이제 안 좋은 친구를 뽑고. 근데 그러면 좀 얘가 배웠던 디스트리뷰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그냥 때려버리면 어텐션 맵에다. 그래서 실제로 PA가 내가 이게 베이스라인보다 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물복이에요. 이제 논문 들어가 봅시다. 이거 화이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FG가 뭐였냐? CFG가 당연히 이제 제일 잘 나오긴 하는데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 일단은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필요하죠. 우리가 원래 디퓨전 모델 트레이닝 시킬 때 언컨드만 했었잖아요. 신경 안 쓰고. 근데 이제 컨디셔널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언컨드하고 컨디셔널 트레이닝 시킬 때 각각의 태스크가 다르잖아요. 레이블을 주었을 때 그 친구를 만드는 거랑 그냥 어떤 레이블이든 그것을 제너레이션 시키는 거랑 태스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이 슈팅하는 그 디스트리뷰션 자체도 좀 오버샘플리파이드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롬프트 얼라이먼트랑 퀄리티 임프루먼트가 separately 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CFG 특징이 그 스케일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이 보통 이제 4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느 정도 성능이 그러니까 이미지 퀄리티가 매우 높아져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좀 약하게 뒀다. 그러니까 그 스케일링을 좀 약하게 뒀다 하면은 그 퀄리티가 또 그만큼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게 주면 줄수록 그만큼 이제 그 샘플링되는 단조로움도 그러니까 이미지의 단조로움도 굉장히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 보여드릴 건데요. 어쨌든 그런 CFG는 이런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건 살짝 분석 논문이에요. 그래서 분석의 느낌이 강한데 조금만 힘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왜 CFG가 이미지 퀄리티를 임프루브 할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2D 다이멘션의 토이 익스페리먼트를 진행합니다. 이건 GT. 이거 가이던스 안 줬을 때 그냥 쌤으로 정컨드만 하는 거. 이건 CFG 사용하는 거.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실제 GT에 비해서 노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줄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많이 벗어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가 그 러스로 사용할 때 케어 달반스를 쓰는데 근데 이게 살짝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좀 최대한 그 러스들을 뭐 중간중간에 삔또 나가는 애들이 있어도 걔네들을 다 커버 치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최대한 많이 잡으려는 느낌이 강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로스의 한계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애초에 가이던스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그 러스의 한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실 인퍼런스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서 그 예측을 하는 모델의 그 노이즈 XT를 인퍼런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트레이닝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미지가 노이즈를 씌운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랑 트레이닝을 할 때랑 그 노이즈된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이 좀 달라요. 살짝 이해가 가시나요? 트레이닝 할 때는 실제 이미지다가 가우시안 노이즈 씌운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요. 근데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이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만들고 있는 노이즈에 대해서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점도 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디퓨전 모델의 한계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서 보자면 이제 뭐 P1, P0, P1, P0 이렇게 있는데 P1이 이제 컨디셔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P0가 어컨 그리고 레이시오를 보자면 이거 P0보다 P1이잖아요. 근데 전 슬라이드를 돌아갈 수 없어서 살짝 애매하겠는데 P0보다 P1이 뭐였냐면 그거에다가 로그 씌우고 미분 때린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PAG 했을 때 그 가이던스부터를 적용할 때 그렇게 식을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빅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CFG를 사용할 때 컨디셔널에다가 더해줄 빅터를 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사실 P1은 얘를 트레이닝 할 때는 특정 레이블에 대한 데이터가 다 GT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P0보다 좀 쉬워요. 그 의미는 뭐냐면 P0는 레이블도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진 상태에서 모든 이제 테스트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운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실제로 얘네들이 바라보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확인을 해보자면 P0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쭉 잡고 있고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결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 빅터를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매니폴드, 데이터가 좀 집중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가 이제 CFG 내용이었고요. 사실 CFG에서 봤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 논문에서 CFG를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펀드가 조금 더 학습하기 쉽고 펀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나온 그 안 좋은 노이즈 있잖아요. 걔랑 이제 컨디셔널이 학습한 그 노이즈랑의 차이를 이제 더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오토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굳이 이런 레이블 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델 자체를 경량화 시켜가지고 조금 더 그냥 사실 PAG랑 굉장히 비슷하죠. PAG는 이제 어텐션 맵에다가 건든 건데 이 친구는 이제 모델 자체를 좀 경량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셋, 같은 모델 형태로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웨이트를 조금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드롭아웃을 좀 더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트레이닝 타임을 좀 줄인다거나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조금 더 블러리한 보수적인 예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래 CFG는 그 컨드가 좀 더 맑은 애였고 언컨드가 좀 보수적인 애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언컨드를 그대로 두고 이제 언컨드보다 더 보수적인 더 대충 트레이닝된 친구를 가지고 가이던스를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델의 웨이트를 줄이고 트레이닝 타임 줄이고 뭐시고뭐시 해가지고 해봤더니 훨씬 더 이제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하는 친구보다는 좀 더 다양한 브랜치들을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커버를 적시는 걸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실제로 CFG의 방식도 실제로 이제 컨디션이 더 쉬운 타스크고 언컨드가 더 어려운 타스크였으니까 언컨드가 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성의 벡터로 얘네들이 보내준 거구나 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익스페리먼스를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건 그냥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오토가이던스 썼을 때 테스트파이어 가이던스 썼을 때 이제 FID를 표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F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품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나올수록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오토가이던스가 더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EMA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기존 모두 트레이닝할 때 EMA를 쓰거든요. 왜냐면 노이즈를 이니셜 노이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이즈를 다 다르게 줄 건데 완전 랜덤하게 뽑아줄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려고 EMA를 적용하는 거예요. EMA 그 렉스도 다르게 해서 줬어요, 이 친구들.
했을 때 제일 잘 나왔겠죠. 어쨌든 그래서 뭘 썼냐? EMA 다르게 하고 이제 트레이닝 타임 줄이고 캐패시티 여기서 웨이 캐패시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캐패시티 줄이고 의 경우를 다 한 게 워터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PAG에서는 어텐션,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을 그냥 아이덴티 매트릭스로 전환을 한 거고, 그리고 워터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델 구조인데 뭐 웨이트 줄이고 트레이닝 타임 줄여가지고 조금 덜 이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 인프루언스는 친구들인데요. CFG보다 아워스가 조금 더 다양성이 높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리고 실제로 성질도 잘 나오고 있는 부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한 가지를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까지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사실 수식들이 많아가지고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사실 CFG가 언컨드가 좀 쉬운 태스크고 언컨드가 좀 어려운 태스크였으니까 그 좋은 방향성의 벡터를 가지고 원래를 좀 임프루브 시키는 애였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모델 경량화나 아니면 셀프 어텐션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하면서 이렇게 그냥 바로 모델을 좋게 만들 수가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